2026년에 여러분의 월급, 휴가, 심지어 출퇴근 시간까지 싹 바뀐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우리 모두의 직장 생활을 바꿀 아주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오늘 이 핵심 내용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모든 정보의 출처는 바로 여기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정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우리 모두의 숙제죠. 워라밸 지원이 강화되고요. 둘째, 모든 근로자의 권리가 더 단단해집니다. 셋째,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세대별로 딱 맞는 지원이 생겨나고 마지막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바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좀 더 유연한 근무 환경을 바랐던 모든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귀가 번쩍 들 만한 반가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제도가 하나 새로 생겨요. 이름하여 10시 출근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좀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사에 직접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월급은 깎이지 않으면서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냐고요? 바로 그래서 정부가 이걸 허용해주는 사업주에게 직원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회사도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육아휴직,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동료들 눈치 보느라 쓰기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대체 인력을 뽑든 아니면 남은 동료들이 일을 나눠서 하든 다 지원을 해줘요. 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대체 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40만 원으로 오르고요. 특히 동료들이 일을 나눠 맡을 때 받는 업무 분담 지원금은 기존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와, 이거 무려 3배나 뛰는 거예요. 게다가 이전에는 나눠서 주던 지원금을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100% 지급하니까 회사의 자금 부담도 바로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근로자가 직접 받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늘어납니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220만 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50만 원까지 올라요. 한마디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잠시 쉬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도 이전보다 소득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특정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바로 임금과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1,320원입니다. 이걸 주 40시간 일하는 걸로 계산하면 월급으로 약 215만 7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월급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이전까지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한다면 법적으로도 사용자가 돼서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내용도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노조 활동에 대해 무분별하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져요. 법원이 각 조합원의 책임과 상황을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해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거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정부가 각 세대가 겪는 고용 문제의 특징이 다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청년, 중장년,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인력난도 해소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역에 따라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에서 무려 720만 원까지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건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청년 본인 통장에 직접 꽂히는 돈이라는 겁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경로도 마련됩니다. 경력 설계부터 시작해서 직업 훈련을 받고 제조업처럼 지금 일손이 부족한 곳에 취업하면 1년 동안 최대 360만 원의 동행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정말 든든한 지원책이죠. 정년이 지난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수도권보다 매달 10만 원씩 더 많은 월 40만 원을 지원받아서 3년간 총 1,440만 원이라는 큰 혜택을 받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꽤 큰 금액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고 또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더 강화됩니다. 먼저 끼임 사고 위험이 컸던 혼합기나 파쇄기는 이제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고요. 용접을 할 때는 반드시 인증받은 방화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화학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만 해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지원금도 생깁니다. 50인에서 100인 규모의 기업이 중증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남성은 월 35만 원, 특히 여성 장애인을 채용하면 월 45만 원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지원 사업이 복원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부활하고요. 또 브랜드 개발비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건 사업대출 이자의 2.5%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금융 지원도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머릿속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부모님들은 더 유연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고요. 모든 근로자는 오른 임금과 강화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구직자, 특히 비수도권의 구직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요.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더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2026년에 시작될 이 변화들은 단순히 제도 몇 개가 바뀌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하는 방식, 그 문화 자체를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이 정책들이 한국의 직장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가게 될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질문입니다.